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자, 아무래도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보다 시장이 좀 이렇게 요즘처럼 괜찮을 때 출연하는 게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출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시장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마련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시장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코스피 시장이 한 13포인트 정도 상승했죠. 약 0.64% 정도 상승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이 0.64% 정도 상승했는데, 코스피 200 종목 같은 경우는 0.44%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죠. 자, 요건 뭘 의미하느냐.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오늘 마이너스 났죠.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한 13포인트 정도 플러스가 났다라는 거는 개별 종목 위주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런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걸 또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코스닥 시장이 약 1.3% 정도 상승하면서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동안 지난주, 그러니까 월화 수요일 정도까지 있었죠. 그때 상대적으로 이 코스닥 시장보다 코스피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쪽 선물 시장 쪽도 오늘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괜찮은 모습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종목이 649개 종목이 올라오고 하락 종목이 191개 종목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191개 종목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다른 쪽들, 올라온 쪽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843개 종목이 올라오고요. 367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거래소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상당히 코스닥 시장도 긍정적인 좋은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자, 프로그램 매매 쪽을 살펴보시게 되면 차익 쪽에서 오늘 18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비차익 쪽에서 1110억 정도가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자, 요건 장중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오후장 동시호가 때 비차익 형태로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자,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난주 후반에 추석 연휴 때문에 미국장이나 해외 증시들 상승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반영 못했기 때문에 오늘 반영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휴장이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계속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었어요. 조금 플러스권 났다가 마이너스권 났다가 그러다가 약보합으로 마감되는 모습이고, 홍콩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한 1% 넘게 좀 하락했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약간 좀 그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스닥 선물이 사우디에서 터진 드론 공격에 의해서 아람코의 생산 시설이 좀 다쳤죠. 그 부분 때문에 오전장에는 이게 나스닥 선물이 10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까지 갔었는데 이 부분도 장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서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7원 90전 정도 좀 떨어지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였죠. 자, 이게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오후장에 동시호가 때 외국인들 비차익 형태로 프로그램 매수가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흘러 들어온 걸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시장 분 차트를 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10분봉인데요. 아침에는 조금 좀 시장이 그런 부분도 좀 있었죠. 우리 지난 주말에 사우디 쪽에서 예멘 반군이죠. 예멘 반군 쪽에서 그 드론으로 공격을 했는데 사우디 아람코의 정유시설 두 군데가 파괴가 됐다. 그래서 원유 생산량 전체에 전 세계 생산량의 한 5% 정도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아침에는 조금 잠깐 동안 안 좋은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보니까 조금 여기서 그런 것들 우려되는 좀 염려되는 물량들 그런 것들 조금 소화하고 난 다음에는 강하게 들어올렸죠. 그리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가
오후장에도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다가 오후장 동시효과 때 좀 프로그램 매수가 한 1,000억 정도 들어오면서 약 코스피 기준으로 약 3포인트 정도를 이렇게 올려놓고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일봉을 보면서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일봉인데요. 자, 조금 좀 이제는 애매한 그 저항대 근처 뭐 그쯤까지도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62평선 자체는 강하게 상향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리고 62평선 위에서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22평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죠. 62평선도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즉, 자, 여기서 좀 더 주가가 뭐 추가 상승 뭐 이런 분위기, 추가 상승으로 조금 간다라면 위에서는 좀 찍어 누르고 밑에서는 좀 끌어당기고, 자,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뭐 시장을 되게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뭐 시장 전략 부분을 말씀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분 차트를 놓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봉이네요. 분 차트로 한번 먼저 분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분봉을 보게 되면 처음에 출발할 때 이럴 때는 코스피 시장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캔들 3개까지도 똑같이 움직였네요. 장 시작하고 30분 동안은 그 우려감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밀렸었어요. 하지만 30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해서 자, 오늘은 하루 종일 이렇게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건 아무래도 지난주 후반에 지난주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뭐 이럴 때요. 이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저 코스피 시장하고 좀 키 맞추기, 자, 그런 부분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62평선 근처 정도, 자, 이까지 좀 반등이 나온 상태예요.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요쯤에 있었죠, 위치가. 요쯤에 있었는데, 자,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밑에서 올라온 폭을 보면 코스닥 시장이 훨씬 커요. 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반등이 나와도 자, 아직까지 62평선 근처 정도, 자, 뭐 저항선이라면 저항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근처까지 좀 움직여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수급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먼저 코스피 시장 수급부터 좀 짚어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은 2,800억 정도 지난주 수요일 날 연휴 전에 순매도를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 1,592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을 그렇게 크게 나쁘게 보거나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장중에 거래가 될 때는 계속해서 이거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좀 늘어나네. 자, 이런 형태로 좀 이따 보면 1,000억에서 뭐 1,100억, 뭐 1,200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서 오후장 동시효과 들어가기 직전에는 한 2,500억 정도가 순매도했어요. 2,500억 정도가 순매도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프로그램 매수 형태로 한 1,000억 정도가 오후장 동시효과 때 들어오면서 1,592억으로 매도폭을 좀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재미나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움직임이었냐면 장 초반에는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한 매도가 한 200억 정도 수준까지 매도가 늘었었어요. 자,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장중에 장 초반에 그렇게 매도 물량을 좀 늘리게 되면 오후장에 이렇게 플러스를 돌아서는 경우가 잘 없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이 좀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들이 향후에 그런 부분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 임상 실험을 해서 고생을 시킨 종목들이 뭐 신라젠, 그다음에 HLB 이런 종목들이 좀 임상에서 좀 어려움을 겪어서 시장에 좀 타격을 많이 줬죠. 그런데 헬릭스미스가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임상 3상에 대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 헬릭 스미스 한 종목뿐만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 그 사이에 뭐 언제 발표할지 몰라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만약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온다라면 예,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자, 그런 모습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뭐 시장 주가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잘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요거는 결과는 나와 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투기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좀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라는 거 진짜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운에 맡겨서는 안 되죠. 자,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은 관심을 가져도 종목별로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요.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한 233억 정도 순 매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물시장 한번 볼까요?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오늘 조금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오전장에는 이 선물시장에서 굉장히 좀 매도가 좀 많았었습니다. 자, 근데 오후장 들면서 계속 좀 순매수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뭐 지금 오늘도 한 1,00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량들 여기에 뭐 3,300억, 1,700억 이렇게 매수한 물량들 이런 것들은 저 9월물에서 12월물로 롤오버 되는 그런 물량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1,090억 정도 순매수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생으로 순매수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선물 쪽에서 미결제 확정이 거의 늘지가 않았어요. 자, 1,0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으면 미결제 확정이 좀 늘어줘야지 저게 신규 베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미결제 확정이 거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저 롤오버 된 물량들, 매도로 롤오버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청산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옵션 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은 저 만기 끝나고 첫날이죠, 오늘이. 지난주 수요일이 만기였고 목요일부터 연휴였으니까. 자, 그러면 그 누적 포지션을 볼 거 없고 자, 현재 포지션만 보면 되겠죠. 자, 현재 콜옵션 쪽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한 6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순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금융투자 쪽은 9억 정도를 순 매수를 했어요. 자, 표면적으로만 본다라면 외국인들은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아래로 빠지는 걸 원하겠네. 금융투자는 위로 올라가는 걸 원하겠네. 자,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평상시에는 지금 오늘은 누적을 안 봐도 되니까 요 수량 부분들까지도 좀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콜옵션 쪽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누적 매도가 6억 정도 했었죠. 그런데 계약수로는 자, 여기 계약수 수량으로 체크를 했죠. 계약수로 보시게 되면 14,000계약이 순 매수예요. 14,000계약. 자, 그럼 결론은 어떻게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은 내가격 옵션, 그러니까 콜옵션 쪽에서 비싼 내가격 옵션을 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싼 외가격 옵션을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옆으로 기거나 아래로 좀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게 의외로 지금 강한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강하게 위쪽으로 이렇게 좀 더 올라가면 이 옵션 매도 쪽에서 손실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비슷한 형태예요. 자, 금액으로는 좀 매수를 했죠. 금액으로 매수를 했는데 계약수로는 6,500계약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자, 반대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떨어지게 되면 옵션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타격이 크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외가격 콜옵션을 매도를 치면서 일정 부분 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런 대비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콜옵션 쪽에서는 보게 되면 어떤 특별한 그런 시그널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조금 자기들 포지션대로 움직이면 좋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이나 뭐 이런 거는 없다라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자, 근데 풋옵션 쪽이 또 좀 재미가 납니다.
콜옵션 쪽에서는 어떤 대답을 주진 않았어요. 시장에 대해서. 물론 풋옵션 쪽 같은 경우도 오늘 하루 움직임을 보고 뭐 이런 거 시장을 예측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만들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추적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풋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풋을 한 10억 정도를 샀네요. 금융투자는 50억 정도를 샀습니다. 자, 그러면 콜옵션 쪽에서는 조금 반대 포지션이었겠지만 풋옵션 쪽에서는 좀 주가가 빠지면 좋은 움직임들 이런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수량으로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10억 정도 순매수했고 금융투자는 50억 정도 풋을 순매수했는데 보시게 되면 자, 금액으로는 금융투자가 월등히 많아요. 자, 50억 정도였는데 한 7,300계약 정도를 밖에 금융투자는 매수를 안 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0만 계약 정도를 순매수를 했죠. 10억 정도인데. 자, 그러면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옵션 시장에서 외가격 옵션을 주로 굉장히 풋옵션 쪽에서는 외가격 옵션, 굉장히 투기적인 옵션이죠. 외가격 옵션을 굉장히 많이 샀다라는 얘기예요.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내가격 옵션을 약 계산해보면 한 6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금융투자 쪽이 매수한 평균 단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현재 등가격에서 한 개 정도 위에 내가격에 있는 그 옵션을 샀다는 얘기니까 자, 뭐 어쨌거나 금융투자는 뭐 조금만 빠져도 수익이 나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확 빠져야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자, 뭐 좀 이따가 나중에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변동성 확대에 대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방 쪽 확대, 그리고 하방 쪽에 좀 어느 정도만 빠져도 좀 수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는 콜 매수, 풋 매수죠. 양 매수입니다. 그렇지만 이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해놓은 거, 엮어놓은 걸 봤을 때는 위쪽보다 변동성 확대 배팅을 하고 있는데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수급은 요쯤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특징주 한 2개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주들 굉장히 좋았죠.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자, 현대건설의 차트 모습인데요. 자,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했죠. 첫 번째는 뭐냐? 대북 관련 모멘텀이 좀 있죠.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대북 관련주 중에 건설주 중에 대장주로 움직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 또 하나 모멘텀이 더 붙었어요. 자, 사우디 쪽에 좀 다들 아시다시피 드론 공격이 있었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오를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면 중동 쪽에서 수주를 많이 따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오늘 건설주를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으로 끌어당겼고요. 자, 지금 여기는 저 기관들 매매 동향밖에 안 나오는데 외국인들도 매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집계가 안 돼서 그런데 외국인들도 매수를 하면서 자, 뭐 쌍끌이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한번 건드려 볼 수도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자, 차트를 잘못 좀 했네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중공업이 나왔는데 요거는 오늘 아침에 한번 이렇게 좀 건드려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거의 매출의 90% 이상이 플랜트죠. 그래서 해외 쪽도 중동 쪽 이런 쪽 플랜트 수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오늘 뭐 아침에 좀 갭으로 떠서 시작하긴 했지만 추가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위쪽으로 뻗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쉼 없이 갈 수는 없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7,000원대, 17,800원 정도 저걸 돌파한다라면 한 19,000원대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쫓아가서는 먹을 게 그렇게 크진 않죠. 자,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아시아 종묘를, 특징주로 아시아 종묘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 요거는 지난주에 아마 제가 수요일 날 그 연휴 전에 배워야 산다를 했었는데 그걸 재방송이나 아니면 생방송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대북 관련주들 상당히 좀 오늘 아침에 잡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대북주 모멘텀을 말씀드리면서 자, 요게 날짜가 안 잡혔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아직 지금 뭐 희망만 주고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날짜가 딱 잡히고 막상 한다. 이렇게 돼버린 그때부터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떴다라는 거는 처음에 올라오기 시작한 것들은 철도부터 올라왔죠. 철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이런 것들로 올라오고 오늘은 좀 다른 핑계. 우리 태풍 링링이 지나간 지가 꽤 됐잖아요. 꽤 됐는데 오늘은 그런 핑계를 갖다 붙이는데 그 태풍 피해로 인해서 북한의 농작물 생산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비료가 많이 들어갈 거고 종자기업들 이런 것들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핑계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실상은. 자, 순환매라고 보셔야 돼요. 순환매라고 보셔야 되는데 저쪽 철도 이런 쪽들은 너무 많이 가서 지금 따라잡기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쪽들 비료나 이 종자 섹터들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계속 긍정적으로 가네? 그럼 순환매가 돌겠다 하고 순환매 차원으로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이 대북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날짜가 딱 잡히면 그때부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든 그래요. 쫓아가면서 이렇게 매수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시장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네요. 자,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죠. 자, 이 시점 아마 이때가 월요일일 거예요. 자, 이때 22평선이 돌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2천 이상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근데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122평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62평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22평선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격 축소 과정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캔들 구조상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한 달에 한 20일 정도 되니까요. 20, 40, 60일 정도 이쯤 되겠죠. 자, 이 캔들이 계속 위에 있는 캔들이에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여기 이 부분들 21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하기 전에는 이 22평선 같은 경우는 계속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122평선도 저쪽에 있죠. 저 끝이 122평선인데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쭉쭉쭉쭉 뻗어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시장을 걱정을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자, 보시게 되면 워낙 좀 여기서 1파, 2파, 3파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1파, 상승 1번 파동보다 한 1.618배 정도 좀 길게 나오는 게 3번 파동의 특성인데요. 자, 굉장히 강했던 그런 파동이다라는 겁니다. 강한 파동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파동은 부러져도 한 번에 이렇게 부러지는 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걱정해야 될 때는 언제냐 하면 지금 언제 조정을 받을까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언제냐 하면 자, 이렇게 갈 때까지 이렇게 가다가요. 조정받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조정이 조금 얕게 받아주면 좋겠죠. 얕게 받아주면 이거 전고점을 다시 재돌파한다라는 그런 움직임. 그래서 조정을 좀 지금 이런 국면이죠. 조정을 조금 얕게 받고 올라오면 이걸 돌파할 확률이 많은데 주의해야 될 때는 언제냐 하면 이럴 때입니다. 자,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 나왔다가 좀 조정을 깊게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올라오는 과정 이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이때 고민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게 크게 겁낼 게 없는 게 여기서 좀 물린다고 하더라도 이거 되돌림 파동 이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될까요?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여기서 이렇게 좀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좀 방향성을 찾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백약이 무효인 시장이 있죠. 얼마 전에 같은 시장, 이런 시장에서는 됩니까 이거 종목이? 안 돼요. 자,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을 잘 찾으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고 그때그때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을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조금 저점에서 매수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신다라면 수익을 내시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저는 또 저녁에 야인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